저희 일기 때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수도로 인정했죠.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해줬죠. 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룬 거든요, 두 개 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은 짓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일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만 잘하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예,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와 바이든은 저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결이 다른 사람이 인물이죠. 일기 때 보시면 트럼프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2020년 맞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 알코도스 엘리트 부대 해외 공작 부대의 사령관을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으로, 그것도 미국 드론으로 확실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거 바이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또 중동의 이슈들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니 두 분이 한 자리에 모셔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분의 중동 전문가, 이 두 분 빼면 뭐 한국은 완전히 블라인드가 되는 그런 분들이죠. 성일광, 박현도 성일광 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면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박현도 교수님이 형이죠. 네,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한참 형이죠. 외모는 제가 형이지만 실제 공식적인 나이로는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 그러시군요. 형이죠. 중동에 무슨 이슈가 벌어지면 박 교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성일강 교수님이 물어보든가, 야 성 교수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합니까? 아니면 뭐 물어볼 거 없이 뻔한 얘기니까 서로 다 아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네. 성 교수가 제일 어리잖아요. 예. 열심히 저희들 위해서 기사를 퍼 올려줘요. 이런 일 벌어졌습니다. 예. 형님들.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예. 여기 와서는 뭐 자 내 앞에 꿇어라 이러시는 분인데 또 형들 있는 단톡방에서는 나름 또 열심히 막내를 열심히 하나 봐. 올려요. 아주 열심히 올려요.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거의 뭐 밤낮 주야 뭐 이거 없이. 네. 자, 한동안 또 업데이트 못했던 중동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중동은 일단 지금 커다랗게 벌어지고 있는 이슈가, 일단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조금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거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냐. 또 하는 과정에서 뭐 시리아는 뭐 중간에 정권도 바뀌는 것 같고, 이란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미국 대통령도 또 바뀌었고,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 이걸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볼게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사상자도 났고 인질도 잡혔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한 반격을 하면서 뭐 헤즈볼라도 많이 이제 흔들린 것 같고, 하마스도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클로즈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뭐 문구를 좀 튼 다음에 예. 성 박사가 좀 자세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양측이 계속적으로 정전이냐 휴전이냐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진심을 담은 휴전 협정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예.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만약에 1월 22일까지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하마스가 인질을 다 풀지 않으면 그 중동 전체가 지옥문이 열릴 거다. 그래서 그때 문이 열리면 누구도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취임하기 전에 빨리 정리해라. 하마스가 스스로 정리하든 아니면 하마스의 형들이 하마스를 옆구리를 찌르든 어떻게든 근데 정리해와라. 결국에는 그 말은 사실 이스라엘한테도 하는 말인데요. 하마스한테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인질 풀고, 근데 결국에는 휴전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예. 정리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동안 안 됐었냐면, 하마스는 휴전이 아니라 정전을 얘기하고 있고, 아예 끝내자. 네, 이스라엘은 뭔 정전, 휴전이라도 하자.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리가 휴전을 하면 군대를 빼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두 군데. 니네들 자꾸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필라델피 그 통로.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가자의 국경 지역이에요. 뒤로 보급받는 하마스가 네, 근데 보급받는. 거기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네. 그 밑으로 이제 뭐 땅굴이 있어가지고 예. 자꾸만 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이거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고, 남과 북을 잇는 통로가 있습니다. 남북 통로. 거기가 이제 하마스. 넷세림 통로인데, 네. 거기를 이스라엘이 그 두 지역은 우리 군대 안 빼겠다. 그거는 우리가 통제를 좀 해야 되겠어. 휴전하더라도 통제를 하겠다. 하마스는 뭔 소리냐, 나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정전이냐 휴전이냐, 철수냐 주둔이냐. 휴전은 총을 당분간 안 쏘겠다는 거고, 네. 정전은 아예 끝내지 않는 거고.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인질은 당연히 인질 풀어주는 건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문제고요. 휴전을 하든 중전을 하든 네, 풀어줄 테니 정전을 하자는 게 하마스. 네, 풀어주면 휴전은 하겠다는 게 이스라엘. 네. 그리고 정전을 하고 니네 군대 다 빼라는 게 하마스. 그 말은 다 빼고 이스라엘군이 내 눈앞에 안 보여야 인질이 풀려 나간다는 네, 얘기일 그렇죠. 것 같고. 야,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군대는 좀 있어야겠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한쪽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년 넘게 지금 답보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하마스는 종전. 휴전을 원하는 건 일단은 인질은 돌려받고 우리가 다시 전쟁 시작하고 싶다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 뿌리 뽑기 전에. 그렇죠. 뿌리 뽑을 때까지는. 네네. 하마스는 일단은 정전을 하고 그 말씀하신 중요한 그 통로를 우리가 확보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싶다는 게 그렇죠. 하마스일 거고. 네. 그 다시- 꼴은 못 보겠다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하마스는 다시 자기들이 하마스가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고 야. 이스라엘은 그걸 안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타협점이 만들어진 게 단계적 그 합의가 된 거죠.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그 해주세요. 1단계는 지금 인질을 이스라엘 쪽에 인질 33명, 나이 50대 이상, 그리고 나이 50대 이하 중에서 상당히 부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들, 그다음에 여성 군인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33명을 먼저 1단계에서 풀어준다. 대신 휴전에 42일 동안 휴전에 들어간다. 그게 지금 1단계예요. 휴전에 들어간다. 예.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예, 예. 그리고 필라델피랑 느짜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때까지는 계속 있지만 42일이 끝나고 두 번째 단계로 갔을 때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퍼머넌트 휴전. 야, 이거 애매하네. 예, 예. 종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예, 정전도 예, 아니고 휴전인데 퍼머넌트하게. 예.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도 나머지 인질을 다 풀어준다면 하마스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야, 정전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예. 그 실제 사례가 한반도에 있어 이 친구들아 하면서 얘기했겠네. 그래서 나머지 인질을 풀어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이 계속 있을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아마 2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야. 아마 필라델피 쪽에서는 뺄 것 같고 느짜림 쪽에는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단계가 끝나면 가자 주민들이 이제 가자 북부 쪽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네. 남쪽으로 몰고 내려간 거죠 이스라엘이. 네, 네, 네. 그래서 가자 북부 쪽으로 북부 지역으로 누구든지 가자 주민들 누구든지 원하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이게 이스라엘이 양보를 한 가장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하마스가 돌아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마스가 다시 기껏 치고 쳐내려간 예. 거를 다시 돌려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 사람들은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군이 다 체크를 못 하잖아요. 누가 하마스고 누가 아닌지를.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다시 가자 북부로 다 들어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은 크게 양보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이전처럼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가자 북부에서 군사 작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하마스는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통치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마스를 대체할 사람, 예를 들면 뭐 온건파 파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치안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빠져나가면 치안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는 뭐 아랍연합국이라든지 유엔군이나 국제 뭐 유엔군이라든지 이런 군들이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고 재밌는 것은 가장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나타냐후 총리가 이거를 도장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예. 왜 이번에 바이든 때는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도장을 찍냐.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하면 구급파들이 연정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구급파들이 네. 탈당을 하겠다 그랬거든. 탈연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마스 끝장내든가 예. 아니면 네타냐후 네가 끝장나든가.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급파들이 협박을 했지만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바뀌었냐? 이스라엘 내부의 변화가 좀 있네요.
요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음. 자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 구급파 있는 의원들이 원하는 게 웨스트뱅크 합병이거든요. 웨스트뱅크가 그 요르단강 요르단강 서안지요. 서안지구.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예. 거주하고 자치정부 있는 있는데. 예, 예. 어, 그거를 합병을 원해요. 이스라엘이 갖고 싶다. 예, 그걸. 예. 네, 그 땅을.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들어줄 것 같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그걸 들어주려고 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예, 친하니까. 2020년에도 해주려고 하다가 그거 막으려고 아브라함 협정이 사실 체결된 거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거 막으려고 합병하지 말고 대신 우리랑 관계 정상화하자. 그렇게 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을 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급파들도 괜히 가자지구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차라리 더 좋은 걸 얻어내자. 아, 트럼프는 우리 편인 것 같으니 예. 우리가 트럼프 체면을 좀 차려주면서 예. 트럼프가 뭐 우리한테 좀 큰 거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좋다. 그렇죠. 실리를 얻는 게 낫죠. 아,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를 더 양보를 받는다든지 음. 아니면 이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 핵시설을 꽝 때리고 싶은 거죠. 우리 큰 형이 왔으니까 조금 우리도 이제 참아도 돼.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뭐 우리가 휴전한다고 바이든 형이 뭐 해줄 것 해줄 수 같지 있는 게 않은 아무것도 없고 대학가는 이미 못 없으니까. 들어가고 이번에 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그냥 민주당이 바보죠. 미국 민주당이 바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은 돈대로 다 대주고 무기는 다 대주고 음. 계속 태차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나긴 혼나고 예. 이스라엘한테 무기는 대주고 무기는 다 대주고. 그러니까 예. 전쟁은 안 끝나고 예, 전쟁 안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욕 먹고 욕은 먹고 미국은 선거에서도 지고. 선거에서도 지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이스라엘이 바이든한테는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바이든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이스라엘을 좀 압박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벽한 네타냐후의 승리죠. 미국의. 트럼프는 줄 때는 화끈하게 주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예.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른바 깨갱하는 분위기가 예, 오히려 바이든은 되고 있다. 이스라엘 보기에 쟤는 뭘 할 건가 다 알고 갔는데 트럼프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확실한 트럼프 효과라고 봅니다. 자 헤즈볼라하고 휴전도 했잖아요. 바이든 때 휴전 못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이제 당선이 되고 야 내가 1월 20일 날 백악관 들어갈 때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마. 쓰레기 지저분한 일 좀 정리 좀 해. 내가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니? 딱 하니까 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1월 26일까지 세상에. 1월 26일이 휴전 마지막 날이거든요.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와 휴전 이스라엘. 마지막 날이라는 게 협상 마지막 날. 아니 60일 휴전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번에 예, 하마스 예. 말고 예, 헤즈볼라. 예, 예. 11월 27일 날 했거든요. 네. 1월 26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또 싸울 수 있는데 네. 트럼프 효과로 못 싸운다는 얘기죠. 양쪽 다 이른바 쫄았네요. 그렇죠.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이고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인데 네. 어차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두 사람은 동일하게. 그럼 바이든이 못한 거라면 이유가 있고 트럼프도 그럴 텐데 트럼프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도자의 능력 차이죠. 결국에는. 어. 예, 똑같은 사람들과 대하는데 트럼프가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협상 예, 내지는 능력이라든지. 대화를 잘한다. 예,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그렇죠. 미국 민주당은 뭐 인권 얘기하고 뭐 얘기했지만 인권 지킨 거 하나도 없고 실리도 명분도 다 잃어버린 거고요. 트럼프는 악당 뭐 굉장히 극악하다. 뭐 동맹도 막 내칠 것처럼 말도 거칠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과 할 때는 지금 자기 의견을 관철을 하니까. 네. 허허. 그러면 어떻게 휴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20일 전까지 1단계 휴전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는 예, 예. 휴전은 하고 인질 일부는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42일 동안 이제 휴전이 되고 42일 마지막 날에 다시 2단계로 갈지는 또 협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all hell will break out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예. 지옥문이 열릴 거다 진짜로. 그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 지옥문은 예를 들면 어떤 그것도 걸까요?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지옥문을 열겠다고 한 건지. 어. 모르니까 무섭죠. 네. 알면 안 무서워요. 아니 이스라엘 쪽에는 뭘 할지
그렇지. 하마스 쪽에는 뭘 할지. 그렇지. 자, 양쪽 다 니네 혼날 거 있어. 이거 있어야 될 텐데. 제가 하마스 걸 할 테니까 교수님이 이스라엘 걸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하마스 걸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 하마스는 아마도 트럼프가 그거 안 해주면 저 하마스가 까타르 도하에 있다가 다 이스탄불로 가 있거든요. 이스탄불로 다 도망갔어요. 하마스가 지도자들이 예 지금 뭐 까타르하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에르도안이 즉 트럼프가 에르도안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니네 더 이상 하마스 지도자 이스탄불에 호텔 주지 마. 안식 저기 쉘터 즉 뭐 피난처 주지 마. 터키 정부한테 네, 아무것도 주지 마. 걔네들 그냥 뭐 어디 가서 저 어디 아프리카로 가든지 다른 데로 다 쫓아내. 그리고 돈줄 다 막아. 그러니까 완전히 하마스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죠. 힘들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거기다가 가자 지구에서 반핵 엔진 안 풀어줘? 그래?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한대의 시간을 줄 거야. 이제 휴전 이거 먹어.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마음대로 거야. 그래, 우리 6개월 최소 6개월 주고 더 필요하면 1년도 더 주겠어. 그걸 한번 버텨봐. 완전히 이제 막가파로 가는 거죠. 그걸 바이든이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른바 쫄아서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든은 툴은 일단 있었을 선거 전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 표를 생각했을 것이고, 예. 이스라엘이 계속 잘해줘야 혹시 유대인 표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선거니까. 선거 전에는 그랬을 것이고, 선거 후에는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이유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나타냐후 총리는 싫어하지만 예. 말을 안 듣지만 유대인 국가, 시온주의 국가가 망하는 거는 나는 볼 수 없다. 이건 내 바이든의 신념이다. 바이든의 신념이고 또 어저께 우리가 세미나를 했지만 재밌는 얘기가 결국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조금 저렇게 타격을 입히는 게 결국 미국에 이게 부합하는 거 아니냐. 크게 봐서.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을 어깃장을 나가면서 무기를 안 줘가면서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중동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궁금한 건 하마스 지도자들이 터키에 머무르고 있는데 걔네 호텔 키 다 압수해. 네. 온라인 송금도 차단해. 네. 매우 괴롭게 만드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거는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협상을 또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돼. 걔네들도 협상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쪼으면 과연 협상이 인질 협상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 수도 있다. 근데 바이든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안 해? 그러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네. 바이든이 너무 신사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무자비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트럼프처럼.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하마스를 압박할 방법이 있고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야 너도 우리 편이긴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안 돼라고 하려면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성모사가 아까 얘기를 언뜻 했는데 결국 이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란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지금 이란의 핵시설 제거잖아요. 예. 근데 너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쟁도 하나 안 끝내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 이란하고 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네가 피곤해질 수도 있어. 네, 왜냐면 지금 7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트럼프 편에 서서 이란을 때리는데 다 몰두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란을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아랍 국가들이. 예. 근데 7년 동안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로 하면은 지금 나 뭐 네온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 프로젝트 해가지고 탄소 없는 세상 그게 지금 세계에 맞춰서 가려고 여러 건설을 하는데 이란이 나는 그 꼴 못 봐하고 미사일이라도 한 방 때리면 이 동네는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망하게 할 수 있겠건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과 손을 잡고 가려고 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좀 차가운 평화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트럼프를 지금 꼬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란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투자하고 경제하고 다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스라엘이. 저기 아랍 국가들이. 그럼 트럼프는 봤을 때 트럼프는 돈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돈 대다면 다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한테 야 아랍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쪽으로 갈 수 있어. 너 어떡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나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너 지금 핵 때리고 싶지? 근데 나 그거 지금 당분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그것도 좀 불편하다.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말 들어줘야죠. 지금 현재로서. 바이든은 이게 안 돼요. 바이든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란 핵시설을 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타냐고 수를 쓰려 그래도 바이든은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바이든은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예. 그러나 트럼프는 나타냐고 잘 이렇게 구슬리면 도와줄 것 같거든요. 핵시설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그리고 제 돼요. 일기 때 좋은 일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수도로 인정했죠.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해줬죠. 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건 거든요. 두 개 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은 짓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는 화끈하게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네, 화끈하게 할수 하니까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야 일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만 잘하면 트럼프가 뭐좀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예, 믿음이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그 if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가 트럼프의 임기였고 이번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그게 1기 트럼프였다면 이번엔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내주느냐 이런 선거였다고 가정하면 즉 바이든의 입장이었다면 트럼프도 바이든처럼 이렇게 저렇게 못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는 성격상 그냥 해버렸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여쭙는 건 야 트럼프가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바이든은 왜 못했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성격 탓이야 라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현직 대통령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그렇지 트럼프도 이 상황이었으면 못했을 거야. 지금 선거 끝나고 마지막 임기니까 지금 멋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트럼프와 바이든은 저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냥 성격 탓이다. 예, 결이 다른 사람이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1기 때 보시면 트럼프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2020년인가요? 거셈 솔레이마니 예, 2020년 맞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 알코도스 엘리트 부대 해외 공작 부대의 사령관을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으로 그것도 미국 드론으로 확실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네, 그거 바이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죽었다 깨라도 못하죠.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사람이다. 네. 자, 이란이 쫄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봐보세요. 저는 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왜 캐나다를 51개 중에 하나로 들어오라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그런 대통령 없어요.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또 하는 거죠. 동맹 국가든 뭐든 간에. 캐나다가 강할 때 그런 얘기하면 농담하고 있어 그럴 테지만 캐나다는 안 그래도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미국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캐나다의 주로 코미디가 어떤 코미디냐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소재로 삼아서 코미디를 해요. 예를 들면은 진짜 그 몰래 카메라로 가가지고 아칸소 주지사한테 가가지고 캐나다 코미디언이 우리 캐나다는 우리 캐나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이번에 이글루로 만들었다. 거기서 축하 한마디 해달라고. 진짜 축하 한마디를 해요.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 놀리거든요. 그렇게 콧대 높은 캐나다 사람들인데 거기서 주로 편입하라고.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상대로 만약 하마스 이스라엘이 휴전이 되고 뭐 원하시는 방대로 정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럼 이슈는 끝나는 거고 중동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은 그건데. 네. 이제 바뀌었죠. 뭐가 될까요? 사실 가자 지금 문제는 이제는 끝물이다. 이제 더 큰 지옥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리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리아가 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죠? 네. 근데 54년 된 아사드 정권이 일개 반군 무리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격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대충 중동 이야기도 들어보면 제일 큰 형은 사우디, 뭐 만만치 않은 형이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가 아닌데 중동 안에서 자기 나라 찾겠다고 하면서 소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정도가 가장 큰 세계의 큰 힘인데
시리아가 정권 바뀐 게 그게 그렇게 큰 이슈예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중동에서? 네, 핵심을 짚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리아 문제하기 전에 그 나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시리아가 5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동네에서 네, 그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북쪽에서 동쪽으로 차분히 얘기하면은요. 예. 튀르키예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라크 그리고 내려와서 남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레바논. 다 만만찮네요. 네.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 바다도 좀 있고. 네. 지중해. 항구가 있죠. 그래서.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북한과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국경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네. 5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려면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진짜. 골치 아프죠. 국경 수비대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통로잖아요. 아. 이 중동에서 여기를 거쳐야지 유럽으로도 가고. 네. 네. 그리고 지중해 변을 차지하고 오기도 하고. 기가 막힌 곳이죠.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를 부르는 이름이 중동의 린치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린치핀이 뭐냐면요. 제가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던데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 바퀴를 축에다 걸어놓으면 예. 안 빠지게 이렇게 딱. 핀을 꽂아놓는 거예요. 예, 조그만 예. 핀, 굉장히 중요한 핀이잖아요. 예. 이거 빠지면 마차 바퀴 빠지면서 완전 마카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근데 시리아가 중동의 린치핀이다. 그 자체가 힘이 세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 얘가 어느 쪽으로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확 달라진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아랍하고 전쟁을 할 때 예. 이집트가 혼자서 전쟁을 못 합니다. 반드시 시리아를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예. 왜요? 아니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면 예. 이집트 혼자 전쟁하면 자살 행위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른바 다이다이로는 약해서 네, 안 이집트가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시리아랑 같이 들어가요. 시리아의 전략적인 로케이션 자체가 그렇죠. 네. 같이 전쟁을 해줘야 네.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시리아가 아랍 민족주의의 또 시작점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그걸로 가장 장사를 많이 한 건 이집트긴 하지만 예. 아랍 민족주의라는 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곳이 시리아예요. 그 바트당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와가지고 근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7세기에 들어와서 이슬람화가 됐기 때문에 시리아하면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랍이고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로 생각하지만 이 지역이 7세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되기 전 역사가 몇 배는 더 긴 곳이에요. 시리아가 로마 그리스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럼 시리아라는 말도 아슈르에서 나오고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시리아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나라가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고 중동 이스라엘- 국가들도 그 나라가 우리 편이었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그렇죠. 네. 터키도 그 나라가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고 터키는 우리 편이 아니라 그게 내 땅이에요. 시리아 땅은 네, 시리아는? 오스만 투르크가 1517년부터 시리아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시리아를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대만 바라보듯이 하는 거예요? 네. 오. 야, 이게 그럼 동아시아의 한반도 같은 그런 느낌의 예, 나라네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시리아가 흔들리면 주변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리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막 아니라 뭐 사막 같은 곳도 있지만 네. 아마도 우리 이프로님 같이 연배되신 분들은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 예, 거기 압니다. 바그다드 카페 있고요. 그 시리아가 그 유명한 제노비에 팔미라 이런 그렇구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팔미라, 쿠르시, 거라사 이런 지역도 많이 있고 그 중요한 지역의 그 나라가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그게 앞으로 중동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변수가 될 거다. 이거 거의 알겠습니다. 판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사실은. 그 네. 시리아 이야기를 그럼 저희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